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두 가지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반에는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과 후반부에는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페어 트레이딩, 통계적 차익거래에 대한 실전 매매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반부에 소개해드리는 매수 타점에 대한 얘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팔자는 내가 바꾼다, 아주 정직한 그런 문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매수 타점에 대한 디테일한 차트 공부는 2010년도 중반에는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증권사 임직원들과 펀드 매니저들에게 교육을 시켜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오히려 증권사 분들이나 그런 은행 직원들, 운용부서에 있는 분들이 차트 분석에 대한 방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논리가 있고 매뉴얼이 있는 그런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서 익히시면 다른 사람, 전문가 그 어느 누구한테도 여러분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이 여러분 스스로 종목을 찾고 매수 타점을 스스로 발견해서 매매 경험을 쌓으면서 전업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로쌤의 북한산 트레이딩 센터에는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들도 비롯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수능 시험을 본 친구와 엄마까지 와서 함께 매수 타점 잡는 공부를 하고 실제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그 친구의 용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매뉴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난 3주 동안 말씀드린 그런 매수 타점에 대한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그런 지점들을 찾아서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댓글로 여러분들이 찾은 그런 매수 타점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뒷받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든 경험이 쌓이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 얻는 것이 매수 후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 공부를 또 처음 하거나 주식 매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덜컥 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에 자신의 원칙과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벌 욕심을 가지고 매매를 시작하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작은 돈으로 매매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손실 관리나 이익 관리를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작은 돈 100만 원으로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성공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이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성인들 또는 펀드 매니저들도 최근에 와서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15시간 차트 강의에 대한 공부도 하고 강의도 시켜주고 이랬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른 어느 곳에 가서 길을 찾지 마시고 가장 빠르게 5일 동안 또는 열흘 동안만이라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 타점을 스스로 찾는 훈련을 과거 차트에서 하시고 그 기반으로 현재 시점에서 이런 차트를 골라내갖고 여러분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를 찾아서 실전에 자그마한 돈으로 매매 훈련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전업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감하게 내 팔자는 내가 바꾼다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쓰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타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S&P 500, 나스닥 100 종목 이렇게 대형 우량주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제가 쓰는 매수 타점이 확률이 좋은 그런 종목들이 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매수 타점을 가지고 여태까지 매매를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예제를 보시면 외환에서도 똑같은 방법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서도 똑같은 방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중고등학생도 배우고 성인들도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매뉴얼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변곡을 찾아내는 거죠. 변곡은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컴퓨터가 없던 지난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이런 그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내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 많이 통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변곡의 징후를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도지라는 특성입니다. 제가 바 차트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캔들 차트는 공부를 안 했지만 10수년간 캔들 차트를 보면서 유독 제 눈에 띄는 것은 변곡의 징후를 나타낼 때는 항상 저항선이든 지지선이든 도지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거의 95% 이상의 확률로 도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도지를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지지저항선과 결합해서 도지의 출현을 보신다면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칙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지지저항선에서 도지의 출현을 유심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 항상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이전에 어떤 공통적인 징후들이 있을까를 사람들은 항상 연구를 하죠. 그 연구를 해서 찾아낸 분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연구를 해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올라가기 이전의 그런 징후들을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징후들을 여러분들이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과 같이 맞물려서 차트 공부를 하신다면 굉장히 빠르게 주식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분석이나 재무 분석은 평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트를 배워놓으면 기업 분석이나 재무 분석이 대형 우량주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태까지 1편과 3편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규칙성들이 있지만 첫 번째가 도지이고 두 번째가 152평과 302평선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더블 바텀, 이중 바닥과 매수 디버전스, 이 네 가지 요인이 결합이 돼서 보여지는 그런 지점에서 여러분이 매수 타점을 찾는 훈련을 한다면 지금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사례처럼 상승 전에 그런 징후들을 포착을 해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 작은 지점들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원하는 것이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지점을 항상 배우고 익혀서 매매에 사용한다면 손절관리와 이익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혼자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제가 다음 주에 이 종목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라고 한 한국 주식이 있고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시켜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유한양행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확인해서 보셨겠지만 유한양행 차트를 보시면 자, 유한양행 차트는 여러분께 알려드렸다시피 이중바닥이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매수 디버전스가 MACD에서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그널선이 MACD가 시그널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요 지점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제가 가져왔던 종목인데 실제로 유한양행 차트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유한양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중바닥이 나오고 매수 디버전스가 발생을 한 걸 보여드렸고 10만 3천 원 선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 11만 원까지 11만 2천 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떨어졌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 11만 원에서 저는 중학생이든 성인이든 또는 펀드 매니저든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10만 3천 원에 사서 11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면 이런 10만 원 저항선 되는 부분에서 11만 원이면 7% 정도 오른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투자를 했다면 250만 원, 50%는 이익 실현을 하라고 합니다. 250만 원은 이익 실현을 하고 이제 손절을 얼마에 놓겠습니까? 매수가인 10만 3천 원 정도에 놓으면 250만 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리스크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게 되면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고 스탑에 털려도 이미 50%는 7%의 이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스탑에 털리더라도 본전에 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유한양행을 보고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월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그 뒤부터는 나는 이제 믿져야 무엇입니까? 정말 본전입니다. 7%는 이미 챙겨놨습니다. 이럴 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지 장기 투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10만 3천 원에 샀는데 11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고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규칙성과 매뉴얼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을 이렇게 차곡차곡 함으로써 티끌모아 태산처럼 주식 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보면 장이 좋아져서 또는 운대가 좋아서 이렇게 11만 7천 원, 12만 원, 10%, 20%, 3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여유 있게 쳐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이제 올라갔죠. 그 운이 좋은 만한 지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한양행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미국 주식에서 보시면 두 번째 미국 주식을 제가 이제 펩시콜라라고 해서 펩시콜라는 주식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펩시콜라는 미국 주식입니다. 예,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음료 회사죠. 자,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10시에 방송이 끝날 때 오늘 미국장에서 펩시콜을 리스크 대비 리턴이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손절은 2% 위로 상승할 확률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떨어지면 2%만 손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펩시코가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차트 펩시코를 한번 보시면 자, 펩시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맨 왼쪽이 일봉이고요. 중간이 주봉이고 맨 오른쪽이 월봉입니다. 일주 월봉을 저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후 월요일 날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가 나오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나왔죠? 여기 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 지지선이 겹치는 부분에서 도지가 나오면 변곡의 징후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칙과 매뉴얼에 의해서 중고등학생도 배워서 얼마든지 이런 지점에서 손절 2%의 위험을 지고 190불 정도의 매수를 해서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36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7% 정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유한양행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역시 75이평선에서 저항선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50%는 이익 실현을 하고 이제 스탑을 190불로 올려놨습니다. 이제 스탑을 130불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5,000불을 투자를 했다면
2,500불에 대해서는 이제 노리스크 상태예요. 오늘은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마음 편하게 이익 실현도 했겠다. 이제는 랄라룰루 하면서 매일매일 가격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요? 이 익절만 130불에 있는 걸 135불로 익절을 올리든지 140불로 익절을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역시 제가 자랑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유한영행이나 펩시코가 똑같은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매수 상승 확률이 높았을 뿐입니다. 운이 좋았죠. 제가 펩시코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펩시코 음료 기업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주가지수에서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암호화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152평선이나 302평선 또는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가 나왔을 때 실제로 상승했는지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펩시코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잠시만 화면을 다시 보시면 월봉에서도 이렇게 152평선이 지지될 때 어떻게 됐나요? 상승을 했죠. 자, 일봉과 주봉, 월봉 모두에서 152평선과 302평선은 저는 제 제자들한테 국룰이라고 합니다. 물론 변형된 형태로 조금 돌파하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지만 150이나 302평선 지지 시에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워서 저도 매수 타점을 찾아가서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외환에서 발생한 매수 타점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에서 발생한 매수 타점은요. 외환에서 발생한 매수 타점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이 재패니즈 옌 선물 차트입니다. 재패니즈 옌 선물 차트인데 지금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놨죠.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부분이 이중바닥이고 또 여기에 명확하게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도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죠? 152평선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똑같이 외환 차트에서도 이렇게 공이 매수 타점으로 발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매뉴얼을 익히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종목 선정 및 매수 타점 또는 외환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단타 매매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이런 타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요새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죠. 3,100을 뚫었습니다. 제가 2회차인가 1회차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도 기술적 분석으로 본 종합주가지수 주봉을 보면 2,450까지를 충분히 목표치로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더 바람이 분다면 5,000포인트를 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월봉 차트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152평선이 터치되고 월봉에서도 무엇이 나왔나요? 지금 보시면 도지가 나왔습니다. 도지가 나오고 상승을 하고 또 이곳에서도 152평을 터치를 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지금 올라간 부분이 에게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네 라고 하지만 월봉에 이만큼 올라간 것은 거의 30-40%입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간 건 거의 더블이 올라간 거예요. 월봉 하나의 평균적인 크기는 고점과 저점이 보통 30%입니다. 자, 두 번째는 152평선이 뚫리긴 했지만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몇 년 전에도 152평선이 한 번, 두 번 터치를 하고 상승을 했고 이번 상승 전에도 계엄이 터졌을 때 151선을 정확히 터치를 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일봉과 주봉, 월봉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는 별 지지선이 없더라도 주봉이나 월봉에서 150이나 302평선을 터치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봉으로 치고 들어가서 매수 타점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에서도 저는 큰 대형 암호화폐는 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리플,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왼쪽 차트는 이중바닥이 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중바닥이 되고 302평선이 지지되고 상승한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또 역시 이중바닥이 되고 302평선이 지지가 되고 매수 디버전스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나간 차트를 보고 뭐 누구든지 다 만물박사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논리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유한양행에서도 통했고요. 펩시에서도 통했고 온갖 많은 다른 종목에서 역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 또는 외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봉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중바닥과 매수 디버전스 또는 152평선, 302평선을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매매 타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응용된 걸로 만약에 한 2달 전에 똑같이 이중바닥과 152평선은 아니지만 75이평선 지지가 되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은 매수 타점을 잡고 여기서 역시 무엇이 발견됐나요? 도지를 발견했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나오는 또는 트레이딩 뷰에 나오는 그런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여러분들께서도 설정을 저랑 똑같이 하신다면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리플 차트입니다. 자, 리플 차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중바닥과 152평선 그리고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발생을 하고 가격이 상승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떨어졌네.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예측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리플을 여기서 샀는데 이쪽에 올라갈 때 50% 이익 실현하고 손절을 본전 또는 그 이상으로 올려놨다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전혀 손실을 보지 않았겠죠. 그런 대응과 관리를 안 해서 본인의 문제이지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매매를 편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관리를 잘한 사람은 결국에는 이익을 보고 나왔고 관리를 못한 사람은 만약에 이 시점이라면 여러분들은 손해를 지금 감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포지션을 들어갔다가 현재까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리와 대응을 잘했으면 이익을 보고 나와서 계속 다음번 매매를 현금을 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위험 관리도 안 하고 이익 관리도 안 한다면 주식 투자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암호화폐에서 나온 것 외환에서 나왔던 1강서부터 1편서부터 3편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똑같은 논리로 지지선을 찾고 도지가 나온 걸 확인하고 그 지지선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올라갔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은 저의 능력 바뀌고 그건 운이 좋아서 매매를 하는 거고 그 좋은 운을 계속 받기 위해서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에서만 매매를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지점에서는 일체 매매를 안 하고 기다리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투자를 할 수 있고 기다림 역시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께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주식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올리시면은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 이제 실제 차트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한국 차트를 일단 두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죠? 일봉과 주봉과 월봉이 이렇게 있지만 주봉에는 33 이평선이 지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이제 152평선이
지지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중바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도지가 나오면서 152선을 터치를 한다면 그때가 아마 좋은 매수 타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여기 152평선 터치와 이중바닥이 충족되는 지점에서 한번 노려보도록 해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V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주봉이나 월봉이 우상향 되면서 조정을 크게 받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VT도 302평선에 터치가 들락말락하고 있습니다. 302평선에 터치가 들락말락하고 조금만 더 떨어져 준다면 302평선 뿐만 아니라 조그만 이중바닥도 형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VT나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바닥과 152평선 또는 이중바닥과 302평선이 지지될 확률이 큰 종목이니까 도지가 나오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에 한번 도지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시고 짧은 매수 상승, 그 다음에 리스크 대비 리턴 확률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복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탑을 2% 정도로 매수가 대비 2% 정도로 놓고 매수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부 강의는 이것으로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매수 타점을 알아채는 방법하고 이제 제가 확인을 시켜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도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못하겠습니까? 열정과 욕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근데 나는 주식 초보 투자자다. 주식을 하기 위해서 경제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재무제표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도무지 길을 알 수가 없고, 이걸 또 예측을 하려니 어떤 뉴스를 봐야 되고 어떤 전문가한테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장이 좋다는데 한번 주식에 뛰어들어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주식 초보자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지난주부터 1회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통계적 차익거래, 페어 트레이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통계적 차익거래는 대형 자산운용사 4-5군데에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종목을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으로 두 종목 간의 스프레드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엑셀로 로직을 짜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 스프레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통계적 차익거래, 주식 페어 트레이딩은 무엇이냐 하면 현대차가 20만 원이고 기아차가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두 종목의 가격 차이는 10만 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종목이 현대기아차가 동일 업종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는 맞습니다.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지만 쌍둥이처럼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스프레드 매매의 묘미입니다. 자, 두 종목의 스프레드가 어떤 때는 10만 원이었다가 어떤 때는 20만 원으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5만 원으로 좁혀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스프레드 추이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정상적으로는 10만 원인데 이게 이상하게 20만 원으로 벌어졌네. 그러면 하나는 매수, 저평가된 것은 매수, 고평가된 것은 매도를 해서 이 스프레드가 다시 줄어들 그런 기대를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상식적입니다. 현대차가 올라갈지 기아차가 올라갈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변동성과 무관하게 미국 지수가 오르든 한국 지수가 떨어지든 전혀 상관없이 두 종목을 가지고 스프레드 차이만 나는 먹겠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통계적 차익거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스프레드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프레드 차트를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면,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이 스프레드 차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PPT가 바로 스프레드 차트인데요. 자, 평균적으로 10만 원의 스프레드를 보이는 그 두 종목 간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고 좁혀지고 또 균형점으로 오고 확대되고 좁혀지고 또 균형점으로 오는 그런 스프레드 추이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로쌤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쌤 트레이딩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아와 현대차의 차이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 빨강색과 파란색이 있으면 높이 있는 것이 그냥 고평가된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이 고평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 이때는 기아차가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기아차를 매도를 하고 현대차가 밑에 있으니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자, 현재 시점으로 보면 파란색인 기아차가 위에 있죠. 그리고 빨간색인 현대차가 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매수와 매도를 했다면 지금 현대차는 많이 오르고 기아차는 조금밖에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아차는 매도를 하고 현대차를 매수를 했다면 스프레드 수익으로 굉장히 큰 이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페어 트레이딩을 못 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대형 우량주인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올라가 있는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더 대형 우량주인 250종목만을 가지고 개별 주식 선물 제도라는 것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우리가 웬만한 대형 우량주는 모두 개별 주식 선물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현물로 매수를 할 거는 밑에 있는 현대차를 매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주식 현물 계좌에서 매수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개별 주식 선물 계좌를 개설을 해서 매도를 하시면 간단하게 공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스프레드를 내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개별 주식 선물을 또는 국내 주식 현물을 가지고 스프레드 매매를 하실 수 있게 스프레드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쌤 홈페이지에 가시면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업그레이드 중인데 어떤 것을 또 하고 있느냐, 암호화폐도 바이낸스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환 10종목 정도 유로화나 파운드화를 나는 페어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 그것도 역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선물도 24시간 돌아가죠. S&P와 나는 코스피를 페어 매매를 하고 싶어, 그런 다양한 투자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종목을 더 넣어서 페어 트레이딩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서 안정적인 페어 트레이딩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전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주식 초보자 같은 경우는 올라갈 걸 걱정할 필요 없이 그럼 이 페어 트레이딩을 배우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어떤 플랫폼, 그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잘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보시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동종업종입니까? 아닙니까? 동종업종이죠. 또는 유사업종이라고 합니다. 이 동종업종이나 유사업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난 4년 동안에 이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의 가격 차트입니다. 이 가격 차트를 한 화면에 모아 놓으니까 이렇게 점선 원으로 된 부분에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또 이 원이 끝나는 지점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좁혀지고 있죠. 또 이 부분에서 스프레드가 갑자기 벌어지고 또 좁혀지고 있습니다. 또 벌어지고 좁혀지고, 이런 것이 4년 동안 5번 정도를 반복하고 있죠. 근데 종목이 200개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 두 종목의 스프레드를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포트처럼 앉아서 매수, 매도 손절 놓고 이익 관리할 필요가 없이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진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장 끝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봐서 스프레드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엑셀에 내 손익 계산을 한번 해보고 이익 실현할 때가 됐으면 이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이틀만 해도 스프레드가 좁혀지기도 하고요. 또 운이 나쁘면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가져갈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상식적으로 통계적 차익 거래를 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그냥 단순히 어떤 통찰력이나 느낌, 감정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과학적인 도구, 스프레드가 벌어졌는지 좁혀졌는지를 확인하는 플랫폼을 보고 여기 보시면 맨 끝에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돼 있나요? 스프레드가 과거 4년 동안 제일 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 94%의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지난 4년 동안 내 스프레드 벌어진 정도를 보면 100이 있지만 100을 치고 지금 94% 정도까지 스프레드가 좁혀져 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기아차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 상관이 없듯이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서 매수 매도를 어떤 걸 할지만 정하면 매수 매도대로 스프레드 매매를 진입을 하면 그만입니다. 자, 제가 위에 있는 것은 어떻다고 말씀드렸나요? 고평가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현대백화점이 파란색인데 현재 시점에 위에 있습니다. 그럼 현대백화점 선물로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마트는 어때요? 이마트는 주식 현물로 매수를 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현물과 선물을 500만 원어치, 500만 원어치 이렇게 균등하게 매수는 200만 원어치 하고 매도는 500만 원어치 한다? 절대 안 됩니다. 또는 매도는 300만 원어치 하고 매수는 100만 원어치만 한다? 절대 안 됩니다. 매수와 매도를 총액이 비슷하게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개별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는 주식 현물로 매수를 해서 엑셀 테이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의사결정 과정, 투자 의사결정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냥 한 번만 배우고 여러분들이 스프레드 매매를 10번, 20번 정도만 하시면 그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이마트 현대백화점은 동일 유사 업종이 맞느냐? 맞죠? 자, 예스 했습니다. 자, 동일 유사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흐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지금 보니까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거의 같이 놀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가 가끔 스프레드가 벌어졌다가 좁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투자 의사결정 매뉴얼상 동일 유사 업종이더라도 두 종목의 가격 움직임이 유사한지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디에서? 스프레드 플랫폼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확인이 되었으면 마지막 스프레드의 확대 여부를 보고 진입 여부만 결정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이죠. 여기에 어떤 느낌이나 통찰력, 감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졌으면 당연히 과거 4년 동안 했던 것처럼 스프레드가 줄어들 것이 상식선이고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제자분들한테 이렇게 10분초까지 맞춰서 이마트 매수 84,500원, 현대백화점 매도 75,400원. 자, 현대백화점 매도는 7월물로 합니다. 진입해서 2025년 6월 30일 12시 34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한 달 정도가 지나야 스프레드가 어때요? 좁혀져 갖고 이익이 납니다. 자, 근데 이마트 매수한 거 매도 청산 95,100원에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매도한 거 매수 청산 77,600원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수익이 났어요. 언제? 2025년 7월 2일 2시 26분에 보냈던 증빙입니다. 자, 그러면 엑셀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이 문자 내역을 엑셀로 정리를 한 겁니다. 6월 30일 날 이마트 84,500원의 매수를 62주 해서 521만 9천 원에 총액 521만 9천 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초보인 경우니까 매수를 200만 원, 매도를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낮게 시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10번, 20번 정도 하시면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어떻게 해요? 매수도 300만 원, 매도도 300만 원. 또 그러다가 또 매매 경험이 쌓이면 매수도 500만 원, 매도도 500만 원. 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투자 금액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84,500원에 매수를 했고, 그 다음날 스프레드가 확 줄어서 확 좁혀들어서 매수는 올라갔고 매도는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매수는 올라가서 95,100원에 청산을 해갖고 65만 7천 원의 매수 이익이 생겼고요. 자, 현대백화점은 75,400원에 7계약을 75만 4천 원. 이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75,400원인데 선물 한 계약은 현물 10주를 사는 거나 파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개별 주식 선물 상품의 특징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현대백화점이 75,400원인데 선물은 무엇이다? 주식 현물 10주를 사는 것과 똑같으니까 곱하기 10을 해서 75만 4천 원으로 해서 7계약을 해갖고 527만 6천 원어치를 매도를 했고, 7월 1일 날 똑같이 올랐죠. 이마트도 오르고 역시 어때요? 75,400원에 매도를 했는데 77,600원까지 이마트도 오르고 현대백화점도 올랐어요. 근데 뭐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이마트가 더 많이 올라서 매수이익은 65만 7천 원, 그 다음에 매도 손익은 13만 4천 원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스프레드 플랫폼에서 보였던 것처럼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다가 확 좁혀진 거죠. 운이 좋았던 겁니다. 저도 6개월 정도 이 스프레드 플랫폼을 개발해서 작년 11월 말부터 스프레드 매매를 개인적으로 최초로 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 상승한 것도 운이 좋은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미리 선점했듯이 스프레드도 이 스프레드가 벌어진 확대된 90%에서 100% 사이 확대된 그런 플랫폼, 그런 스프레드인 종목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총 5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매도에서는 손실이 났지만 총 50만 3천 원을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손익은 총 손익은 7.5%인데 여러분들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500만 원을 투자하고 500만 원을 매수를 하고 5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매도를 했으면 총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50만 원을 벌었으면 실제로는 수익률이 얼마가 돼야 되나요? 5%가 돼야 되죠. 1000만 원에 50만 원 벌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현물로 매수를 할 때는 500만 원이 다 있어야 돼요. 증거금 500만 원이 모두 있어야 됩니다. 500만 원이 있어야 500만 원씩 살 수가 있죠. 근데 매도를 하는 개별 주식 선물에서는 500만 원 투자를 해도 내 증거금은 일종의 증거금이죠. 현물은 증거금이 100% 있어야 되지만 개별 주식 선물에서는 증거금이 35%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총 선물에서는 350만 원의 증거금만 있기 때문에 500만 원에 35%니까 약 200만 원이죠. 그죠? 500만 원에 35%니까 17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주식 현물에서는 500만 원,
선물에서는 175만 원이니까 총 실제 내 현금이 투입된 것은 67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50만 원을 675만 원으로 나누니까 수익률이 7점 몇 프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이 페어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모르는 용어, 공매도도 나오지만 사다리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기만 하면 그거 이해했으면 더 이상 외우거나 그럴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단 개별 주식 선물을 할 때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1시간에 선물 계약을 온라인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에 선물 모의 투자를 KRX에 가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매매를 하시면서 개별 주식 선물의 특징도 아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수 등록한 이수 번호가 나오면 그걸 개별 주식 선물 계좌를 튼 증권사에서 그 이수 번호를 넣으면 복잡하죠. 실제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총 4시간의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페어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수 번호를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증권사에서 개별 주식 선물 계좌를 열고 그 등록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개별 주식 그 선물을 그 증권사에서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참 문턱이 높죠. 내 돈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1시간 공부도 해야 되고 3시간 모의 투자도 해야 된다니 참 희한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이 점점 더 숙성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선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모의 투자를 하시면서 생소했던 매수만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할 수 있어요? 매도도 먼저 할 수 있다는 걸 느끼시면서 기능을 익히시면 그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매도를 먼저 안 해보셨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지만 모의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그 생소함을 완벽하게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플랫폼은 어디서 다운받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질문들도 들어와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여기 이제 로셈 트레이딩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로셈 트레이딩 홈페이지 가시면 투자 플랫폼에 자동 매매 시스템인 미국 ATS가 있고 페어 트레이딩이 있는데 이 페어 트레이딩을 설치를 하셔서 페어 트레이딩을 누르시면 설치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롭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아이콘이 생기느냐? 이렇게 페어 트레이딩에 대한 이게 생깁니다. 아이콘이 생겨서 여기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얘를 누르면 이제 요 플랫폼이 열립니다. 이 플랫폼이 열리면 이 타겟 검색으로 가셔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마트로 쭉 가시면 이때는 94%였는데 이제 90%가 92%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세시력과 코웨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종목의 가격 움직임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죠. 근데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시고 똑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페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 공부와 페어 트레이딩을 공부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표현을 해주시고 그 댓글에 제가 답글을 넣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한층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